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관리 파이널 핵심 정리 EBS 제2차 라이브 특강입니다. 자, 이번 주에 정리할 내용은 너희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내용이라서 자료를 올리기도 했지만 선생님과 같이 라이브 클래스다 보니까 보면서 OX를 한번 맞춰보고 선생님과 그게 왜 O고 그게 왜 X인지 정리해보고 이러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 자, 우리 생활관리 아직도 싱크가 안 맞아? 선생님 목소리랑 그냥 할게요. 맞는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케이. 수업하겠습니다. 니들도 수업에 집중하려면 채팅창 보면 자꾸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 그냥 얼굴이랑 화면이랑 보고 그렇게 수업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선생님만 보고 아마 수업 들어주면 될 것 같아. 자, 우리 생활관리 파이널 핵심 정리 두 번째 시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원래 왼손잡인데 여기 이제 오른손으로 써야 되는 원래 오른손잡이용 이제 마우스가 있어갖고 글씨가 좀 안 예뻐도 너희들이 편안하게 한번 봐주면 좋겠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생활과 윤리부터 진행을 할 건데 이 부분이 학생들이 조금 까다로워하는지 10개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생활과 윤리, 그 다음 너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해외 원조 파트 그쪽으로 더 들어갈 거야. 자, 그럼 수업 진행해 보자. 자,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의 선비는 어떠한 가치에서도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삶을 추구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이거 맞는지 틀리는지 먼저 설명을 해볼게. 유교라고 불리는 종교는 기본적으로 선악 미추, 장단 다소를 구분하고 싶어하는 종교지 유교에서 특히 옳고 그름의 판단을 중시해서 가치 판단을 중시하는 종교다. 가치 판단을 중시하는 종교라는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유교의 이상적 이상적인 인간상인 선비할 때 선비는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이 맞는데 뒤에 어떠한 가치에서도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삶은 누구의 삶의 태도냐면 그렇지 도가사상의 삶의 태도다. 도가사상에서는 어떠한 가치에서도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데 그게 도가의 이상적 인간상인 지인, 진인, 신인, 천인, 진인, 신인, 지인, 천인. 그렇지. 이런 이상적 인간상의 삶의 태도야. 그래서 유교에서 물어보는 선비는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가치에서도 벗어나는 건 도가사상의 특징이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X가 될 거야. 자, 2번으로 갑니다. 선비는 현실에서 벗어나 형이상학적인 참된 진리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해서 우리 선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있지. 현실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현실 참여적이고 현실 비판적 지성인이야. 따라서 현실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또 뭐가 아니냐면 유교가 아니지 현실 참여적 지성인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선비는 현실 참여적이다. 현실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뭐에 대한 입장이냐면 바로 도가사상의 입장이다. 이런 표현은 도가사상에서 탈속적, 현실을 벗어난다 그러면 탈속적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현실에서 벗어나 하면 잘못된 말이야. 그래서 이 2번도 X가 되겠지. 형이상학적 참된 진리라는 표현은 유교에서도 쓸 수 있지. 왜 그러냐면 형이상학이라는 건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걸 형이상학이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유교에서는 하늘의 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쓸 수 있는데 현실에서 벗어나는 게 틀렸다. 현실 참여적, 현실 비판적 지성인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 표현이 왜 틀렸는지 알 것 같아. 자, 소리 끊기는 건 그것 때문이래. 채팅이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끊긴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3번으로 가겠습니다. 선비는 성현의 가르침에 따라 절대자에게 의탁하는 삶. 이것도 평가원에서 나온 표현인데 절대자라는 표현이 신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선비는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이잖아.
근데 절대자라는 표현은 이를테면 기독교 같은 데서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 유교에서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선비는 성현의 가르침에 따라 절대자유대에 택하는 사람 쓸 수가 없는 말이고 이 표현은 X. 왜? 유교에는 신의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 절대자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야. 자, 기출선지로 연습하는 거니까 괜찮겠죠? 넘어갑니다. 4번 갑니다. 선비는 시비와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 삶. 앞에 나왔던 표현인데 올해 아니지 2014 수능 및 3월 교육청에도 나왔었네. 자, 선비는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이기 때문에 유교가 어떻니?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구분하려고 하지. 그걸 가지고 우리 아는 표현 중에 혹시 시비지심이라는 표현 있지 않나?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마음인 시비지심. 유교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때문에 시비와 선악을 분별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시비와 선악을 분별하는 삶, 분별하는 삶이라고 바꿔야 된단다. 시비선악을 구분하지 않는 건 도가사상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면 돼. 그래서 요 4번도 X네. 괜찮니? 네. 자, 그러면 5번으로 가겠습니다. 선비는 경제적 안정인 항산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한다. 선비가 누군데 이상적 인간상으로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존재, 인격과 학식을 겸비한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이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지. 경제적 안정인 항산보다는 변치 않는 도덕성인 항심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겠지. 경제적 안정인 항산이 아니라 변치 않는 도덕성인 항심을, 이것도 그럼 X고, 항심을 최우선으로 추구할 거야. 변치 않는 도덕성. 네. 그래서 경제적 안정인 항산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도덕성인 항심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 구분해서 하는 거 알고 있지? 너희 채팅창에도 잘 써주고 있는데 유교에서 원래 항산, 항심은 누가 얘기했는데 학자로 얘기하면 누구? 맹자로 얘기했다. 그렇지? 고마워. 맹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선비와 일반 백성을 구분을 했어. 그래서 여기 깨끗한 페이지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맹자를 좀 써보겠습니다. 맹자. 맹자는 일반 백성과 선비를 구분을 한다. 아까 녹색 예쁘던데, 녹색. 오케이. 일반 백성의 경우에는 일반 백성. 네. 일반 백성의 경우에는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6글자를 아니? 무항산, 무항심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선비는 좀 달라. 선비는 항산이 없어도, 즉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도덕성을 저버리지 않아서 선비와 좀 구분해서 알아둬야 된다. 선비는 먹고 살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절대로 도덕을 저버리지 않아서 무항산이라도 유항심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일반 백성과 선비를 구분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선비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항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정리해두면 되겠네. 네, 그럼 6번으로 간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나왔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머릿속에 좀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으론, 목전론, 덕윤리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 덕윤리에 해당하는 학자지.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했다는데 사실 이게 올해 수능 특강 해설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굳이 일반적 정의, 특수적 정의를 몰라도 괜찮아.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뭐만 보면 되냐면 시정적 정의와 이 시정적 정의를 부르는 동의어는 알아둬야 돼. 시정적 정의를 부르는 표현은 다른 말로 응보적 정의. 똑똑하다 너네. 수능 얼마 안 남아서 천재입니다. 응보적 정의야. 다른 말로 교정적 정의라는 표현도 써. 교정적 정의. 응보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는 칸트가 얘기한 거와 똑같아. 뭐와 뭐에 동등한 거? 죄와 처벌을 동등하게. 어떤 죄를 졌다? 그럼 그 죄와 처벌을 동등하게 줘야 된다는 거야. 죄와 처벌. 네, 죄와 처벌의 동등성. 네. 누가 얘기한 거랑 똑같냐면 칸트가 얘기한 게 똑같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정적 정의야. 무슨적 정의로 구분을 하냐면 분배적 정의로 구분을 하지.
이 분배적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거야. 각자 합당한 몫을 받아가도록 하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가 시정적 정의가 하나 있고 분배적 정의가 하나 있고 두 개가 있는 건데 이거 맞는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응보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맞는 거야. 근데 원래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라는 게 올해 수완 해설에 있기 때문에 너희한테 한번 소개한 것일 뿐 실제 평가원 문제나 교육청 문제 풀 때는 뭐만 시정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만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 이게 언제도 나왔냐면 올해 3월 교육청 올해 15 수능 대비 3월 교육청 3월에도 나왔다는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시정이라는 말은 올바르게 고치다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있고 죽임을 당한 자가 있고 죽인 자가 있으면 그걸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둘 다 이제 죽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해당하는 얘기다. 자, 그러면 우리는 7번으로 갈게. 지난번이랑 캠의 위치가 달라져서 모르겠네. 자, 그 다음 7번 가겠습니다. 선비는 부패한 조정과 관리에 대한 비판적 견제 기능을 수행하였다. 질문 시간 좀 이따 받아줄게. 그렇지, 뒤통수는 아니고. 자, 다시. 선비는 부패한 조정과 관리에 대한 비판적 견제 기능을 수행하였다. 맞는 말이지. 그 왜 조식의 상소문이라 그래서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간언이라 그러는데 뭐 왕이 잘못하고 있다. 관리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현실 비판적인 선비의 모습을 보였어. 그래서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라가 썩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패한 조정과 관리에 대해서 견제 기능을 수행했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던 뭐가 유명하냐면 조식의 상소문이 유명하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만화 작가 조석이 아니라 조식의 상소문. 나라의 근본이 썩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그것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가자. 선비는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현실을 떠나 은둔자적인 삶을 지향한다.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지? 우선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까지는 맞는 말이야. 여기까지는 맞는 말. 그런데 현실 참여적 지성이기 때문에 현실을 떠나가 아니라 현실을 참여하여 은둔자도 아니고 현실 참여적. 그러니까 관직에 연연하지 않은 건 맞아. 만약에 정치에 나아가면 정말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지 못하면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에 그렇지. 그래서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까지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을 떠나서는 요건 잘못된 말이다. 그래서 요것에 X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인정신은 효율적인 부의 축적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지혜를 제공하는 사상이다. 요거 올까 X일까? 당연히 X겠지. 유교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장인정신이 돈 버는 거? 부의 축적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잖아. 그래서 효율적인 부의 축적과는 관심이 없고 보통 장인정신은 뭐와 비슷하냐? 칼뱅의 직업소명서가 비슷해.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을 뭐로 여기는 천직으로 여기는 직업소명서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여기 EBS 스튜디오인데 옆에 녹화하시나봐. 그래서 PD님 목소리야. 여기 EBS 스튜디오라서 네. 네. 그러면 그 다음 PD님이 문 닫아주셨다. 현진아 나중에 EBS 강사해. 선생님 응원해줄게. 자, 그러면 우리 이거 1시간 정도 진행될 거고 너희 나랑 그 파일 자료 하나씩 정리하면서 수업 진행하게 될 거야. 자, 넘어갑니다. 장인정신은 돈 버는 게 최고가 아니다. 천직,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10번 가다. 화의부동의 자세는 우리 화의부동이 뭐냐면 조화롭대. 그러나 부동, 같아지지 않음이야. 그러니까 남들과 조화를 추구하지만 자신의 원칙과 소신과 줏대는 저버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조화로나 신념은 원칙은 고수하는 것. 신념 고수. 잘생겼어. 고수. 네.
그겁니다. 다른 사람과 화합을 위해, 화합까지는 좋다. 이게 화합. 근데 뭐는 저버리면 안 되냐면 신념을 포기하면 안 된다. 신념은 고수. 잘생겼어, 그치? X. 하지만 유부남. 자, 우리 11번 가겠습니다. 선비들은 자신들의 이름에 내포되어 있는 대의명분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럼 선비가 어디에 이상적 인간상입니까?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선비의 자세 중에 뭐가 있냐면 자신의 이름값을 다 하다가 있지. 그게 두 글자로 무슨 사상? 정명사상. 그렇지. 정명. 아유, 어떡해. 정명 8글자로 바꾸면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그래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녀는 자녀다운 걸 이제 유교의 정명사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에 내포되어 있는 대의명분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름값을 다한다는 건데 우리 이름명자에 발을 정자를 써서 정명이라 그러고 그럼 이거의 답은 5가 되겠죠. 그 다음이 핀페이지 나왔다. 네, 우리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선생님이 화면 키웠더니 니들이 되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소심해졌는데 화면 잠깐 키워볼까요? 네. 근데 왜 이게 막 넘어가지? 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직업생활과 윤리? 네, 직업생활과 윤리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꾸 넘어가지 왜? 선생님은 넘긴 적이 없는데 네, 나는 넘긴 적이 없거든. 이게 터치인가? 막 넘어가? 네, 수업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생활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신부감 1위! 신부감 1위! 네. 자, 생활관리 가겠습니다. 고개를 왜 젓냐고? 너네 채팅 보고 있었는데 오빠 소개시켜주기에는 오빠가 나이가 많지 않을까? 자, 그럼 생활과 윤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직업생활관리 수업 진행합니다. 순자는 사회적 역할 분담에 있어서 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 우리 이거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갈게. 사회적 역할 분담에 있어서 예의 중요성. 그렇지. 원래는 윤사하는 학생들은 더 잘 알겠지만 순자는 예를 매우 중시한 학자야. 그래서 얘가 없으면 국가가 생길 수가 없고 얘가 없으면 나라가 화목할 수 없고 얘가 없으면 천하의 모든 일이 돌아가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다시 말하면 순자의 예치사상이라고 하기도 해. 아마 생육만 하는 학생들은 예치라는 단어가 별로 익숙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순자는 예를 강조한 학자야. 기본적으로 순자와 다른 학자 모두 다 사회적 역할 분담이라는 걸 강조한다는 건 너희가 알아둬야 돼. 순자도 맞고 누구도 맞고 맹자도 플라톤도 전부 다 사회적 역할 분담을 중시하고 순자는 특히 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다. 그 예라는 것이 사회적 정의, 분배 정의의 기준이 된다고 보기도 했고 통치의 기준이 된다고 보기도 했어. 따라서 사회적 역할 분담에 있어서 예의 중요성 강조한다는 건 순자에서 나오는 말인데 출처가 우와. 2015 수능대비 6평 너무 중요한 출처야. 그래서 6평 선지는 뭐든지 다 맞게 풀어줘야 돼. 자, 우리 실학자. 올해수 특수원에는 실학자에 대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박지원과 이익이라는 학자를 소개하고 있어. 실학자의 직업관에서 너희가 꼭 알아야 될 건 기본적으로 성리학이 가지고 있었던 산업공상의 직업관에 대해서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 자, 실학자는 선비가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는 거, 일하지 않는 선비가 되게 무가치하다고 봤어. 따라서 선비도 농업에 종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 실학자 중에 어떤 학자인 이익이라는 학자는 실학자 중에 이익이라는 학자가 있거든. 중농학파 학자였는데 학자 이름이 이익이야. 근데 이익, 박지원 이런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는 뭘 얘기하기도 했냐면 산농합의를 얘기하기도 했어. 너희한테 좀 어려운 말일 수는 있으나
산홍합일이라는 게 뭐냐면 선비사자에 농부할 때 농자야. 즉 무슨 말이냐? 선비는 농사를 지어야 된대. 왜? 가만히 책만 보고 노는 게 아니라 그럴 시간에 나가서 농사 짓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육체 노동을 피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농사에 종사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정도야. 그러니까 뭐를 비판하는 거냐? 기존에 선비는 책만 읽어야 된다. 농부는 농사만 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존 신분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기존의 신분제, 아이고 쓰기가 어렵습니다. 지워졌어. 기존에 신분제를 비판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거 한문에 정리하고 요거는 아니야. 어떤 느낌이냐? 실학자, 방금 내가 얘기한 이익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그렇지. 이익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무슨 합일? 산홍합일. 선비사자에 농사할 때 선비가 농사를 짓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산홍공상의 구분에 대해서 신분제 비판을 하고 있었다. 글씨 쓰기 어렵다. 네. 맞아. 그 실학자의 경우에는 신문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 평등 사회에 살지는 못했지. 왜냐면 조선 후기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약간 어떤 느낌이랄까. 신문제가 너무 싫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고 있던 사회는 신분제 사회야. 그러니까 신분제에 대해서 삐딱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침 동학 농민운동처럼 신분 개혁운동까지는 나가진 못했던 시대적 한계, 사상의 시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우리 3번 가자. 이것도 육평선지다. 그치? 순자는 실학자들과 달리 후천적 노력보다 타고난 능력을 중시한다. 후천적 노력? 순자는 올해 수특수안에서도 얘기했지만 후천적 노력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 타고난 신분이 어땠다고 하더라도 후천적 능력, 후천적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런다. 진짜 레알 중요한 선지야. 네, 선생님이 레알 마드리드 팬입니다. 자, 거기. 순자는 실학자들과 달리 후천적 노력보다 타고난 호날두를 중시한다고 보았습니다. 요거 뭐가 잘못된 거야? 순자는 후천적 노력보다 아니야, 후천적 노력을 타고난 능력보다 중시해. 그러니까 잘못됐고 또 하나 달리라는 표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왜 그러냐? 순자와 실학자는 모두 다 기존의 선천적인 신분제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 선천적으로 신분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선천적 신분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어떤 의미에서는 후천적 노력을 타고난 능력보다 중시한 입장 가지고 있었어. 그럼 내가 만약 순자는 실학자들과 달리 후천적 노력보다 타고난 능력을 중시한다를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되냐? 노란색으로 바꿔서 순자는 실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후천적 노력을 타고난 능력보다 중시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가장 맞겠네. 그러니까 오늘 진도는 너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해외 원조까지 나갈 거야. 분명히 귀한 시간 D-20 남아서 와줬는데 그 시간 소중하게 선생님이랑 하나 들으면 꼭 남들 다 틀려도 너희는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맞출 수 있게 해줄게. 마지막에 쓴소리 해줄게. 네, 그러면 다음 4번 가겠습니다. 선생님도 사랑합니다. 직업생활 권리 4번 갑니다. 우리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팬 서비스 사랑합니다. 빨리. 네, 4번 가자. 실학자들은 순자와 달리 세습적 신분에 따라 직업을 정할 것? 있잖아. 육평선지인데 너무 뻔하지, 그치? 자, 왜? 잘못했잖아. 실학자들 선천적 신분 좋아 싫어? 싫어요. 순자 선천적 신분 좋아 싫어? 싫어요. 실학자들 순자 둘 다
both A and B. 자, 세습적 신분에 따라 직업이 정해지는 걸 비판합니다. 영어 지난주에 해서 우리 남자 PD님한테 혼났어. 영어 하면 안 돼. 그러면 발음 안 좋다고 헤븐리 로터리 시스템에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네, 그러면 갑니다. 순자와 실학자는 사회 분업 폐지와 직업 선택. 와, 이거는 또 너무 같지. 왜냐면 별표. 순자와 실학자는 우선 뭐를 싫어하냐면 기존의 선천적인 신분제는 싫어. 그런데 뭐 때문에? 사상의 시대적 한계 때문에. 순자는 춘추 전국시대 사상가, 그 전국시대 말기 사상가고, 실학자는 조선 후기 사상가인데 아직 신분제가 있던 시대를 살았어.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나가면 그거는 오버야. 그래서 이 문장은 X입니다. 왜 X인지 먼저 보면 순자와 실학자는 둘 다 사회 분업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둘 다 사회 분업은 좋아하니까 폐지가 아니야. 폐지가 아니야. 그치? 응.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이것도 오바야.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나가지 못해. 이거는 현대사회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를 정할 수 있는 건 지금 얘기야. 근데 과거 순자는 지금부터 막 2000년, 순자가 지금부터 BC 한 3세기쯤을 살았을 테니까 지금부터 2000 몇백 년 전이고 실학자는 조선 후기학자다 보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는 나가지 못했다. 아무래도 한계는 있었어. 근데 이 문장은 너희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사회 분업의 폐지라는 게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답을 X로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 근데 직업 선택의 자유도 둘 다 얘기하지 않았어. 기존 신분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있겠지. 쏙쏙쏙. 네, 그 다음 6번 가겠습니다. 선생님 좀 있잖아. 정신연령이 유치한 것 같기는 해.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수업은 똑부러지게 합니다. 자, 6번 갑니다. 칼뱅은 알죠? 칼뱅은 직업을 통한 부의 축적을 부정적으로 본다. 칼빈이즘, 오케이. 네. 칼뱅이 누구죠? 근데 종교개혁계의 크리스트교 윤리학자지. 칼뱅이라는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이제 칼빈이즘이라 그래서 칼빈이즘이라고 부르는데 동의어가 있다는 걸 꼭 알아줘야 돼. 니들 내 수업 열심히 들었구나. 선생님 골뱅이 드립도. 자, 이걸 다른 말로 무슨 윤리? 청교도 윤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글씨를 못 쓰지만 좀 쓰겠습니다. 선생님 원래 왼손으로 쓰면 진짜 잘 쓰는데 오른손으로 지금 쓰고 있어. 양손으로 이 정도면 괜찮지. 선생님 태어날 때 원래 왼손잡인데 선생님이 EBS 하면서 오른손을 연습을 해서 이 정도 쓰게 된 거야. 그래서 진짜 이 정도면 난 칭찬해줘야 돼. 그치? 다른 말로 이거를 무슨 테스탄티즘? 프로테스탄티즘. 프로테스트가 저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종교개혁기의 프로테스탄티즘. 어떤 학생이 내가 이거 프로 뭐지 그랬더니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프로테스탄티즘. 자, 그래서 칼뱅이 직업 소명서인 것도 알 거고 직업 소명서 말고 또 알아야 되는 거 있는 거 알죠, 애들? 직업 소명서 말고 또 뭐 알아야 되냐면 예정설이라 그래서 칼뱅은 직업 소명설도 있었지만 직업이라는 건 신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도 있었지만 예정설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지는 정해져 있다고 봤어. 근데 참 신기했지.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태어날 때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는 신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어. 선생님 목소리 원래 이렇게 터프하지 않은데 강의를 많이 해갖고 깨꼬리 같거든. 근데 다시 구원받을지 못할지는 정해져 있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니들이 구원받을지 않을지가 이미 태어날 때 정해져 있고 그게 바뀔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니들은 막 살래? 아니면 진짜 성실하게 살래? 나는 막 살 거야. 왜? 구원받을 사람이면 막 살아도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면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그게 바뀔 수가 없어. 그런데 프로테스탄티즘을 믿는 사람들은 참 달랐어. 자신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야.
그런데 너무 성실하게 살았어. 청렴하고 근검절약하고 너무 성실하게 살았다고. 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게 삶 속에서 징표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어. 그 징표가 바로 자기 직업의 성공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뭔가 너무 착했던 거지.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직업에서 성공을 하면 혹시 신이 나를 구원할 예정이 있어서 그런 징표를 나한테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걸 되게 긍정적으로 봤어. 이건 구원의 징표였던 거야.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 놓고 열심히 살았는데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사실 직업을 통한 부의 축적을 긍정적으로 봤어. 왜? 그건 왜 긍정적이냐? 신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징표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걸 통해 구원받는 건 아니었는데, 선생님 캠으로 보니까 턱선이 얇은 것 같아.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랑 또 선생님 그 녹화 화면에 또 돼지 한 마리가 있던데 방송에 뭐 이렇게 나와. 실제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그치? 선생님 어깨 넓은 게 아니라 얼굴이 조그만 겁니다. 실물 본 사람은 알 겁니다. 네. 네. 그럼 다시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왜 긍정적으로 보았냐? 구원에 예정돼 있다는 징표. 내가 직업에서 돈을 버는 건 신을 기쁘게 하는 일, 신의 명령에 따르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돼지조교 7번 갑니다. 순자는 각자의 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것을 강조한다. 순자는 당연하지. 왜 그러냐면 농부가 농사 짓는 일을 잘하고, 그다음 뭐 상인이 장사를 잘하고, 공인이 물건을 잘 만들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할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우가 말해줬네. 맡은 일에 정통할 것을 얘기했어.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선생님 순자라는 학자 참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선생님이 강의 중에 몇 번 얘기했는데 순자의 책의 이름이 순자인데 순자가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드립치지 않을게. 순자의 이름은 순자인데 순황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었지. 근데 이제 순자의 경우에는 능력이 있으면 천하가 나를 찾을 것이요. 능력이 없으면 천하가 나를 외면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2300년 전쯤에 해. 너희도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모르겠는데 20일 남겨놓고 내가 수업 대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직업이라는 걸 가질 때 얘들아 나한테 제발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선생님 어느 과에 가야 돈 잘 벌어요? 선생님 도대체 뭘 해야 취직 잘해요? 선생님 도대체 뭘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즘 어떤 직업을 가져도 돈 잘 벌기 힘들고 어떤 직업을 가져도 성공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좋아하는 거래. 너네가 좋아하는 걸 하면 정말 한 분야에 미치면 무조건 성공은 따라오게 돼 있고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잘 봐.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가고 내가 좋아하는 걸 남들이 야 그거에서 돈 못 벌어 그거 해갖고 뭐 먹고 살려 그래 라고 해서 니들이 돈 잘 버는 그런 무난한 일을 가잖아. 그러면 니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걸 그냥 평범하게라도 살아야지 하고 가잖아. 그럼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정말 생각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생각만 해도 너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런 행동을 해야 그런 직업을 따라가야 돈은 알아서 나중에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좋아하지 않는 일, 적당히 이 정도만 하면 남들 먹고 사는 만큼은 먹고 살 테니까.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요즘 애들 막 선생님 저 음악 하고 싶고, 막 미술 하고 싶고, 영화 하고 싶고, 광고 하고 싶고 하는데 그런 거 해갖고 엄마가 먹고 살지 못한다고 막 이래요. 그건 너희들이 정말 심장 터지는 일에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매달려서 하면 성공과 부는 따라오는 거야. 하고 싶은 거.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 엄마 아빠의 착한 딸, 착한 아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너희들은 때로는 착한 딸, 착한 아들 컴플렉스 때문에 너희의 삶을 너무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원하는 거를 해서 성공해서 되는 걸 보여드려야지. 물론 부모님의 아들로서 부모님의 딸로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건 니들이 행복하게, 니들 하고 싶으면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삶이거든. 고생할까봐 반대하시는 거지, 니들 불행하라고 반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 니들 하고 싶은 거 하면 성공은 알아서 따라온단다. 선생님은 EBS 강사가 너무 되고 싶었어. 돼서 너무 좋다. EBS에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팀이 오늘 이겼는지 졌는지를 내가 안 보고 와서 우리는 수능이 얼마 안 졌다고? 수업하겠습니다. 수요. 순자는 각자의 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적어놓을까? 주어진 맡은 일에 정통하자. 네, 8번 가겠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에 기여한다고 본다. 네,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아까 얘기한 맡은 일에 정통한 거지. 각자 주어진 일을 잘하는 거. 자기가 선천적 친분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후천적인 열심을 통해서 그래서 얻게 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우리 사회에 기여한다고 봤지. 네, 그 다음 9번 가겠습니다. 선이야 화장실 가. 자, 플라톤은 모든 직업에 대한 개인들의 선택의 자유를 중시한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플라톤은 모든 직업에 대한 잠깐만, 플라톤이 고대, 손가락이 안 나오네요. 중세, 현대 중에 어느 학자지? 고대 동양학자, 서양학자, 당연히 서양학자지. 플라톤은 서양 고대학자. 고려대 아닙니다. 서양 고대학자. 근데 고대학자가, 하물며 고대학자가 직업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얘기할 수가 없겠지. 불가. 아니 됩니다.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지 않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는 건 현대사회에서나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사실 플라톤이 어떤 얘기를 하지? 금운동 얘기를 하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신분. 각자 타고난 성향이 있다 그래. 타고난 신분.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금수푼을 물고 태어나.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은수푼을 물고 태어나.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동수푼을 물고 태어난다. 누구는 금을 섞어 만들고, 누구는 동을 섞어 만들고, 누구는 은을 섞어 만들고. 그래서 모든 직업에 대해서 타고난 신분,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하는 걸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으로 내가 바꿀 수가 없었다. 네, 그럼 넘어갑니다. 10번 가겠습니다. 플라톤과 순자는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역할교환을 강조한다? 그럴 리가. 역할교환을 강조한 학자는 직업윤리에서 동서양 누구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11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 45분에서 12시 사이에 아마 끝이 날 겁니다. 네, 마지막에 선생님 쓴소리 해주고 좀 잔소리 좀 할 거야 너네. 알겠죠? 네, 10번 갑니다. 플라톤과 순자는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역할교환을 강조한다. 잘못된 말입니다. 자유로운 역할교환이 아니라 역할분담을 얘기했지. 역할교환을 얘기한 학자는 없다. 이거 조그마다 저거 조그마다 막 이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자유로운 역할교환이 아니라 역할분담을 얘기했다. 네, 11번 가겠습니다. 플라톤과 순자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사회적 분업을 중시한다라고 했는데 사회적 분업이라는 말은 모든 동서양의 직업윤리에서 다 쓸 수 있는 말이고, 그쵸?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건 아까 순자 나왔었고 플라톤도 당연히 맞죠. 2014 구평에서 나온 표현이니까 2014 수련대비 9월 평가원에서 플라톤도 사회적 분업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를, 그 다음에 순자도 사회적 분업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를 얘기했다. 자, 그 다음 12번 가자.
실학자들은 신분에 따라 직업이 진행해지는 걸 비판한다. 물론 사상의 시대적 한계야 있었지만 신분에 따라 직업이 정해지는 걸 비판했어. 그래서 기존에 선비가 책만 읽는 것보다 농사에 종사하는 산농합일 이런 얘기도 했었지. 그래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다. 그 다음 13번 갑니다. 실학자들은 여기 갑자기 왜 말도 안 되는 선지가, 근데 기출선지니까 그치? 아니 당연히 X야. 뭐 보자마자 X인데, 실학자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동양의 조선 후기 철학자고, 조선 후기. 근데 직업을 속죄의 의미로 보는 건 동양도 아니라 서양의 중세 기독교의 입장이지. 중세 기독교. 네. 그래서 X지. 기본적으로 너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뭐가 조심해야 되냐? 중세 기독교는 직업을 속죄의 의미로, 속죄라는 게 뭐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슨 죄가? Original sin. 그래서 원죄지. 근데 이 직업을 원죄에 대한 속죄로 하는 건 중세 기독교까지였고, 칼뱅은 또 속죄가 아니야. 왜냐면 이거는 너희가 꼭 알아둬야 돼. 칼뱅은 근대 종교개혁계 사상하기 때문에 속죄의 의미가 아니야. 이거 두 개는 또 관련이 없어. 그래서 칼뱅은 근대 기독교고, 직업이 속죄에 대한 의미다라는 걸 부정하면서 직업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칼뱅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세 기독교 사상가는 윤리화 사상에서만 나오고, 생활관리 수련특 강의 이름이 한번 나온 적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기는 해. 엮어와서 미안해. 토마스 아퀴나스.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한데, 중세 기독교학자랑 근대 기독교학자랑 입장이 다르다는 건 좀 알아둬야 돼. 네. 14번 갈까? 직업이 출세와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 아니지. 직업은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거야. 신을 기쁘게 하고 신의 명령을 다하기 위한 거지 돈 벌려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 알겠지? 그래서 칼뱅은 직업이라는 건 뭐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징표였다고 생각하면 돼. 멀리. 네, 그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칼뱅은 직업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거는 아니야. X.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우선 직업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 왜냐면 구원받을지 아닐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 정해져 있었어.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이란 느낌이 아니라 칼뱅이 기독교 철학자지. 기독교 철학자인 칼뱅에서 직업에서 성공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 왜 그러냐면 니들 한번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종교를 믿지 않아. 신을 믿지 않아. 무신론자야. 근데 직업에서 성공했어. 근데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기독교에서도 어긋나는 거지. 구원의 징표일 뿐, 구원의 방법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은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준 징표였을 뿐이고, 또 신을 믿어야지만 칼뱅은 믿음을 통해, 신앙을 통해, 신의 은총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유리야, 치킨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단다. 자, 그럼 그 다음 가겠습니다. 16번 가겠습니다. 얘들아, D-20일 남았잖아. 야식 먹으면 안 돼. 야식은 수능 필망의 지름길이야. 야식. 왜 그런지 내가 그런 얘기, 오늘 먹었다면 내일부터 먹으면 안 돼. 수능을 잘 보는 법이 있어. 내가 수업 중에 가끔 하는 말인데, 수능은 수능은 지식의 시험이 아니라 멘탈의 시험이야. 수능은 지식의 시험이 아니라 체력 관리의 시험인데, 야식을 먹게 되면 잠의 퀄리티가 안 좋아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수능을 볼 수가 없어. 너희 수능 20일밖에 안 남았잖아. 오늘 이 라이브 클래스 와서 생활관리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 잘 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부터 체력 관리라는 거야. 선생님은 하루에 3, 4시간 자가면서 공부했어. 나 진짜 독한 사람의 표본이었어.
차마 독한 니은이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독한 사람의 표본이었어. 그런데 정말 계단에 굴러가면서 허벅지 포크로 찔러가면서 그렇게 공부했는데 선생님은 9월달까지 그렇게 독하게 공부하고 10월부터는 체력 관리를 했단 말이야. 잠도 자가면서 내 몸에 피로가 누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 당일날 정말 수능을 고도의 체력이 완전히 100% 차 있는 상태로 그렇게 수능을 봤단다. 그런데 너희는 선생님이랑 달라. 9월 말까지 체력 관리를 해. 그리고 10월 달부터 체력을 소모하면서 공부를 하더라고. 그러면 안 돼. 지금부터는 체력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체력 관리하는 진짜 좋은 방법은 있잖아. 저녁에 잠을 잘 자는 거야. 잠을 잘 자려면 야식을 먹으면 안 돼. 야식을 먹으면 이 몸에 잠을 자면서 피로가 풀려야 되는데 피로가 풀리지가 않아. 그러면서 자꾸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지. 그리고 머리가 띵하지. 왜 그러냐면 자는 동안 혈액순환이 안 됐거든. 음식물 때문에 몸이 꽉 막힌 상태로 기가 막혀서 그렇게 잠을 잤거든. 그럼 안 돼. 야식 먹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배고파도 먹으면 안 돼.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먹어. 자, 16번 가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지금 EBS 와서 선생님 강아지가 없어. 선생님 강아지 집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16번 가겠습니다. 자꾸 포털 사이트에 선생님보다 강아지가 키워드가 높아서 상처받아서. 자, 16번. 순자는 직업에서 타고난 자신의 능력보다 후천적 노력이 아까 나왔던 선지인데 기출도 되었고 올해 수특 134쪽에 나왔다. 타고난 자신의 능력보다, 즉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보다 정말 그 일에 정통하게 된 것, 후천적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어. 능력이 있어야지만 인정받는다 라고 얘기했다. 자, 그 다음 17번 갑니다. 맹자는 백성들의 생계보장보다 도덕성 교육의 우선함을 강조한다. 맹자는 일반 백성은 어이구 까만 걸 클릭했나 봐요. 6글자 무슨 항산 무슨 항심 무항산 무항심을 주장했습니다. 무항산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무항심. 네, 항심이라는 건 변치 않는 도덕성을 말해.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따라서 백성들의 생계 보장을 먼저 해줘야 이게 at first 처음에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도덕성도 해결이 된다고 봤어. 먼저 먹고 살 걸 해. 너희 밥 먹고 공부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먼저 치킨을 먹여줘야 먹고 사는 걸 해결해줘야 도덕성 교육이 세컨 해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치킨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드립치지 않을게. 생계 보장을 먼저 해줘야 그 다음에 도덕성도 해결되는 것이라고 보아서 도덕성 먼저 굶은 상태에서 도덕성은 일반 백성에겐 불가능한 거지. 선비에게는 가능하지만 18번 가겠습니다. 플라톤은 육체노동이 정신노동보다 열등하다고 보았다. 이게 동양학자는 아닌데 서양 고대학자인 플라톤은 육체노동은 생산자, 가장 낮은 계급이고 정신노동은 총치자, 가장 높은 계급이고 따라서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이 우월한 거야. 그러니까 육체노동이 열등한 거고 정신노동이 우월한 거니까 맞는 말입니다. 19번 가겠습니다. 실학자 박지원은 선비계층은 육체노동을 멀리하고 학문 수양에 전념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닌데 올해 수특에도 이 표현 나왔잖아. 실학자인 박지원과 이익이라는 사람은 선비는 농사 짓는 게 차라리 더 도움된다고 봤어. 책만 읽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 실용적이지 않는 선비를 비판을 했단다. 그래서 요것을 비판하고 선비계층은 오히려 농사에 종사하는 게 더 우리 삶에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다. 자, 20번 갑니다. 오늘 수업 쳐집니까? 선생님이 그럼 훨씬 힘나게 해볼게. 실학자 박지원은 사회분업의 관점에서 산업공상의 직업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았다. 안 쳐지죠? 실학자 박지원은 사회분업의 관점은 맞는데 산업공상의 직업 구분을 명확히는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실학자 박지원의 경우에는 사회분업의 관점은 맞는데 산업공상의 직업 구분을 비판하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 따라서 X. 속도를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네.
끝났네요. 선생님 화면 크게 한번 해주세요. 네. 피부가 다크서클. 네. 선생님 얼마 전에 학생들이 연민정 닮았다고. 너희는 TV 안 봐서 누군지 모르지? 네. 수업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정말 중요한 내용 하기 전에 너희한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사랑합니다. 그 다음 지구촌 윤리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오늘 이거 하고 들어가자. 지구촌 윤리입니다. 너네 이거 못 맞출 것 같아. 1번, 2번 답 맞춰보세요. 네, 1번. 존 롤스는 해외 원조에서 국가적 경계를 중시한 입장이다. 맞는 말입니다. 좀 어렵지? 선생님 이런 거 언제 나와요? 자, 우선 올해 6평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6평 20번 때문에 해외 원조는 시험 문제 나올 거야. 해외 원조 관련해서는 너희가 좀 어렵겠지만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우선 피터 싱어의 입장이 있고, 자, 피터 싱어. 김종익 선생님의 표현에 따르면 피 터지는 거 싫어. 피터 싱어의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롤스의 입장이 있습니다. 존 롤스. 네. 그럼 종익쌤이 윤리의 샤인이니까 나는 윤리의 연민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애국주의의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 애국주의라고 하는 건 지난 6평에 나왔고,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 지금 잘 들어야 돼. 오늘 수업 안 들으면 한 문제 나갑니다. 네. 자, 선생님이 출처 얘기해 줄 테니까 모르면 찾아봐야 돼. 싱어랑 롤스는 어디 나왔냐면 올해 2015 수능 대비 6평에 나왔습니다. 6평 20번에. 네, 이렇게 나왔고요. 애국주의는요, 언제 나왔냐면 2014 수능 대비 2014 수능 대비 6평이 나왔어요. 거기 어떤 문제였냐면, 너네 혹시 알지도 모르는데, 제시문에 갑과 을이 있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그림을 좀 못 그리지만, 잠깐만요. 이게, this is, 자, 피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랜카드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선진국, 가난한 나라를 도웁시다. 이렇게 하는 문제 기억나? 그렇지. 그 문제에서 애국주의 입장이 나왔었어. 그러니까 싱어랑 롤스가 있고, 근데 싱어 롤스는 반드시 비교를 해줘야 되는 게, 싱어랑 롤스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 싱어랑 롤스는 전부 다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건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얘네 둘 다 해외 원조는 우리의 의무다. 둘 다 의무적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 근데 피터 싱어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지. 자기 소득의 몇 퍼센트 기부, 1%를 기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롤스의 경우에는 원래 뭐 좋아하는 사람이지? 세금 걷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롤스는 노직은 세금 싫어. 근데 롤스는 세금 좋아. 이런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그 다음에 국가적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롤스의 경우는 해외 원조를 하자인데 국가적 차원의 해외 원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롤스는 국가적 경계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어렵습니다. 자, 2번 가자. 해외 원조, 그렇지. 싱어는 국가적 경계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원조야. 그치. 국가는 롤스, 개인적 차원은 싱어. 요 차이입니다. 네. 2번 가자. 아이 똑똑해. 해외 원조와 관련하여 롤스의 사상은 우연적 요소, 시스템? 하늘 로터리 시스템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치, 선천적으로 좋은 조건을 타고난 사람들,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을 국제적 정의에도 적용한다. 이거 좀 어렵죠. 처음 보는 선지지. 맞아. 이거 국제에 적용을 잘 못한다는 게 한계야. 롤스의 한계. 왜냐면 무지의 베일을 국제에 적용하기 어렵다. 좀 어려운 선지입니다. 기출 선지가 아니잖아. 왜냐면 출처가 없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론에 나와 있는 표현을 소개하는 건데 출처가 지금 주어지지 않았고, 롤스는 국가적 경계를 중시하는 입장이고 국가 역할을 중시해.
그 다음에 무지의 베일을 국제정의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근데 이 선지는 한번 봐두고 3번이 진짜 중요해. 해외 원조와 관련해요. 싱어의 사상은 국내 부조나 해외 원조의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세계 시민주의 관점에서 지구적 차원의 분배를 강조한다. 네, 맞아요. 피터 싱어의 입장은 세계 시민주의야. 원래 영어로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전 세계의 시민이 다 동등하다라는 입장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싱어는 원래 무슨 중심주의자더라? 감정중심주의자야. 피터 싱어의 감정중심주의를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혹시 싱어가 감정중심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해?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 원래 피터 싱어는 이익의 평등한 고려를 얘기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입장이야. 근데 인간 부자 나라와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도 이익의 평등한 고려를 얘기했던 그러한 입장이다. 따라서 세계 시민주의 관점이 맞고 지구적 차원의 분배라는 건 뭐야? 가난한 나라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해외 원조와 관련해서 피터 싱어의 입장은 모든 사람들이 세계 시민주의의 관점에서 왜? 피터 싱어가 무슨 주의자야? 공리주의자지. 전 세계 사람들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관점에서 지구적 차원의 분배를 강조한 입장이다. 우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4번 갑니다. 해외 원조와 관련해서 싱어의 사상은 국가 역할? 아니, 오히려 싱어는 개인적 차원의 개인의 소득의 1%의 기부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쓰면 좀 어감이 이상하지, 그치? 그런 거 아니야. 네, 개인적 차원의 네, 죄송합니다. 개인적 차원의 그 원조를 중시한다 해서 국가 역할을 중시하는 건 그러면 싱어가 아니라 누구로 바꾸면 맞을까? 그렇지. 존 룰스로 바꾸면 맞겠지. 아유, 똑똑합니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해외 원조와 관련하여 싱어의 사상은 이상주의에 치우친다는 비판을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말하는 이상주의는 그때 그 국제관계를 보는 이상주의랑 다른 거야, 얘들아. 너무 이상주의라는 건 이제 현실적이지 못하고 너무 이제 낙관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런 느낌이야. 싱어는 너무 이상주의에 치우친다는 비판을 받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터 싱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지금 살아계신 분이 64세인가 밖에 되지 않으셨어. 지금 살아계신 되게 유명한 학자님이고 한국에 오셨을 때 선생님 실제로 봤었어. 한번 서울대 방문하셨는데 그때 강연하는 걸 내가 가서 본 적이 있었어. 근데 해외 원조와 관련해서 잘생기셨냐? 그냥 미코긴? 자, 그 다음 해외 원조와 관련해서 피터 싱어의 입장의 경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 소득의 1%를 모든 사람이 1%를 기부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기부를 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할 거라는 어떤 낙관적인 기대를 가졌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았지. 그래서 너무 모든 사람들의 도덕성을 믿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렇지. 6번 갑니다. 동아주의적 입장과 샐러드 그룹 모델은 동아주의의 경우에는 주류 문화에 비주류 문화가 편입되는 거지. 주류 문화를 중시하는 거다. 메인스트림. 그 다음 샐러드 그룹 모델의 경우에는 A 플러스 B는 A, B인데 주류, 비주류 구분을 하지 않지. 주류, 부주류 구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 이건 동아주의에 대한 설명이고 비주류 문화를 보호는 동아주의가 또 아니고 이 문장 되게 이상한 거야. 왜냐면 동아주의적 입장에서는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는 맞는데 비주류 문화 보호를 안 하고 비주류 문화가 흡수되지. 샐러드 그룹 모델은 그냥 둘 다 공존이야. 주류 비주류 구분하지 않고 둘 다 공존이다. 그래서 요거 어쨌든 여기서 이미 잘못됐기 때문에 X 잠깐만. X가 아니네. 왜 X가 아니냐면 이거 다 지웠어. 왜 X가 아니냐면
주류 문화의 오히려 전제로 비주류 문화의 오히려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동아주의도 부정하고 샐러드 그릇도 부정하겠네. 그치? 그러니까 둘 다 부정이네. 둘 다 보기에 뭐가 이상하잖아. 우선 샐러드 그릇 모델은 주류 문화의 오히가 틀렸고 동아주의는 비주류 문화 보호가 틀렸고. 네, 정신 차리겠습니다. 2015 6평입니다. 선생님 개그 안 쳤는데. 수업하겠습니다. 이거 수능 완성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7번 갑니다. 여러 민속놀이의 공통점을 모아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 즐기도록 한다는 것은 다문화 정책에 관한 샐러드 그릇 모델이다. 아닌데. 샐러드 볼 시오리가 아니라 멜팅 팟 시오리죠. 멜팅 팟이 뭐죠? 네, 용광로 모델입니다. 샐러드 볼 시오리, 멜팅 팟 시오리. 미안합니다. 8번 가겠습니다. 피터 싱어와 롤스는 모두 해외 원조는 의무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정말 중요하죠. 오늘 너희가 꼭 알아가야 되는 거지. 피터 싱어도 해외 원조 하라 그러고 대신 국가적 차원,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소득이 몇 프로? 1%. 롤스도 해외 원조 해야 된다 그러지. 근데 국가적 차원에서. 그래서 해외 원조는 둘 다 근데 의무다. 선생님 의무하면 칸트 아니요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해외 원조에 대해서는 피터 싱어도 의무로 보았고 롤스도 의무로 보았다. 그걸 맞는 말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잘 알아둬야 돼. 선생님 개념에서 왜 이런 거 안 해주셨어요? 이게 생활관리가 2년차 과목이잖아. 그러면 기출이 나올 때마다 예고를 한다고. 대신 올해 6평, 9평에 예고하지 않은 건 수능이 안 나오니까 6평, 9평에 예고한 걸 열심히 보면 되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맞는 말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많이 남았네요. 되게 많이 남았네요. 다 하고 끝내겠습니다. 9번 갑니다. 피터 싱어는 국가보다 개개인의 초점 맞춰 해외 원조를 해야 된다. 어때요? 이거는 맞지. 국가의 초점을 맞추는 건 누구? 롤스. 개개인의 초점 맞추는 건 누구? 피터 싱어. 이번 기회에 잘 알게 됐지? 적어도 잘 정리 안 됐던 사람은 롤스가 국가적 차원, 피터 싱어는 개인적 차원이라는 건 확실히 알았을 거야. 그 문제 하나 맞추면 이 라이브 클래스 너희가 진짜 소중한 거 배워가는 거야. 게다가 6평 선지지? 갑니다. 피터 싱어는 국가보다 개개인의 초점 맞춰 맞는 말이고 피터 싱어는 인류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우선 피터 싱어 세계시민주의라 그랬지? 세계시민주의니까 인류 전체 좋아. 피터 싱어 적을까요? 선생님 적는 게 좀 느려도 이해해줘. 나 왼손으로 한번 적어볼게. 별다르지 않구나. 오른손으로 적어야겠다. 세계시민주의. 원래 이게 쓰기 힘든 거구나. 세계시민주의고 그 다음 공리주의고. 하나 더 할까? 무슨 중심주의? 감정 중심주의. 무슨 감수 능력? 쾌고 감수 능력. 그럼 얘들아 한 번만 생각해보자고. 인류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할 때 이거 뭐야? 너희가 알고 있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야. 그렇게 알고 보니까 이거 맞는 말이지. 이렇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아는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인류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고 본다. 맞는 말로 나왔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알아두면 되겠다. 진원아 꿀강이라고 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들을 거 있지? 선생님이 드립을 좀 재미없게 쳐서 그렇지. 그치? 허니잼 11번. 롤스는 빈곤 문제 해결에서 사회제도의 개선. 롤스가 어떤 사람이지? 세금을
적게 걷자, 많이 걷자. 세금 많이 걷자. 근데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사회제도를 개선해야지. 왜? 조세 정책이 해결돼야 되니까.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조세 정책이 해결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롤스의 경우에는 빈곤 문제 해결에서 사회제도의 개선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예, 맞는 말입니다. 세금 많이 부과해요. 국가적 차원에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라고 보았기 때문이야. 롤스는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해외 원조의 수준, 우와, X예요. 정말 중요한 선지. 네. 롤스는 가난한 국가들에 대해 해원조의 수준이 동일해야 된다고 본 적이 없어. 나라마다 다르다라고 보았어. 동일이 아니라 국가별로 상이하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롤스의 해외 원조의 목적은 뭐야? 자, 맞추면 선생님이 물 쏠 게 없네, 그쵸?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야. 질서 정연한 사회가 영어로 뭐? Well-ordered society. 오케이. 네,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롤스의 이상사회입니다. Well-ordered society. 네. 어디 나왔어? 2015 6병에 나왔잖아. 고통받는 사회를 뭐로 바꾸기 위해서? 질서 정연한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 따라서 이런 거지. 선생님이 이거를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고 C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A나라는 이 정도의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고 B는 이 정도의 경제 수준, C는 이 정도의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런데 교통받는 사회가 다 질서, well-ordered society의 수준이 이 정도야. 그러면 요 나라들은 안 도와줘도 돼. 이 나라는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수준이 동일해야 되는 게 아닌 거지. 질서 정연한 수준까지 올려놓을 정도만 도와주면 돼. 알겠습니까? 이게 사실 어디서 내가 소개했던 거 최종 변기에서 소개했던 내용이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음 넘어갑니다. 피터 싱어는 커서 미안해. 우리는 자신과 가까운 이웃들을 먼저 도와주어야 한다고 본다. 아니죠. 이런 얘기는 누가 했냐면 공동체주의자들이 있어. 쌤, 공동체주의자들이 누구예요? 내 나라 사람들 먼저 도와줘야 한다고 한 건 요거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이야. 나랑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 많은데 왜 지구 반대편을 먼저 도와주냐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피터 싱어는 어떤 입장이냐면 얘들아 피터 싱어는 선생님 혀 안 꿀게 정말 미안해. 세계시민주의자지. 세계시민주의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 인류 공동체가 전부 다 지구촌 시민, 우리는 모두 다 그냥 인류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나와 가깝든 멀든 모두 다 동등하다고 보았다고. 그래서 피터 싱어는 공동체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입장이에요. 피터 싱어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이라도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도와줘야 한다고 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다음 내려갑니다. 14번. 피터 싱어는 세계적 빈곤은 국가적 차원의 원조로만 해결 가능. 국가는 누구? 롤스죠? 개인적 차원이 누구? 싱어죠? 오늘 그건 정말 잘 알고 갔지? 피터 싱어는 세계적 빈곤은 국가적 차원의 원조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개인 소득의 몇 퍼센트, 개인 소득의 1% 기부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았지. 이게 얘들아 올해 3월에도 나왔어. 어머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네. 올해 3월에도 나온 표현이야. 용재야 1% 줄게. 사랑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5번입니다. 강아지 소리가 아니라 선생님은 의자를 삑삑거리고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소리입니다. 강아지 소리 아닙니다. 선생님 강아지 이름은 제리 2글자가 아니라 3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피터 싱어는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만 해외 원조에 참여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네. 피터 싱어는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 이거 아니야. 이것도 3월 교육중에 나왔는데 사회 지도층이 아니라 자기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참여해 보아요. 이겁니다. 자, 16번입니다. 피터 싱어는 우리가 번 돈은 우리의 것이며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고 본다. 피터 싱어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누가 했을까? 그 세금 걷는 거 싫어하는 그 사람. 로버트 노직이 했습니다. 노직은 내 돈은 내 거야. 전적으로 나의 소유야. 그러니까 내 맘대로 쓸 거야. 가난한 사람 왜 도와주라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내 거야. 이 사람다. 네, 맞습니다. 자유지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 돈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 거는 내 거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건 국가에서 강제하면 안 돼가 노직이고 피터 싱어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 다음 17번 갑니다. 해외 원조에 대한 애국주의적 입장. 이게 언제 나왔다고요? 2014 요평에 나왔네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애국주의는 내 나라의 이미지를 위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야. 해외 원조에 대한 애국주의적 입장은 이거는 내 자국의 이익이나 자국의 이미지를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건데 뒤에 나오는 지구촌의 경제적 평등은 누구 거? 이 부분은 싱어 거지.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에 세계 시민주의자 싱어의 입장이니까 애국주의와 피터 싱어를 구분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 싱어, 롤스, 애국주의 이렇게 나오고 있네. 생소한 선지들이지만 6편, 9편 반영하는 거니까 아마 최종병기를 안 들었을 거야. 최종병기에서 선생님 더 자세히 더 잘 해주거든? 설명해주고. 18번 갑니다. 18번. 피터 싱어는 보편적 인류애의 원리에 입학. 이 보편적 인류애라고 하는 건 세계 시민주의니까 나오는 표현이거든. 우리는 모두 다 전 세계의 시민이야. 그러니까 내 나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인류를 다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거를 답을 찾아보면 네, 17번은 X였고 그럼 18번은 O가 되는 거고. 괜찮지? 아이고 미안합니다. 넘어가서 19번. 처음 보는 표현이야. 가는 일을 잘 보내고 오는 일을 잘 맞아준다. 다른 나라가 잘한 것은 칭찬하고 능력이 모자란 것은 불쌍히 여긴다. 멀리 있는 나라 사람도 잘 대해준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일으켜주고 혼란을 다스려 위태로운 것을 잡아준다. 또 가난한 나라와의 관계에서 가난한 나라의 관계에서 주는 것을 후하게 하고 받는 것은 박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자기가 더 큰 나라야. 그러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도와주는 게 그 큰 나라의 품격을 위해 좋다는 거지. 선생님 이런 거 어디 나와요? 2015 수능 특강. 올해 선생님이랑 들었던 강의지? 197쪽에 나와. 오늘 가서 찾아봐.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사소주의라 그래. 소는 작은이야. 작은 나라를 섬길 사자야. 나보다 작은 나라를 섬기는 거야. 뭐의 반대말이냐면 사대주의의 반대말이야. 그래서 사소주의라 그래서 사대주의는 나보다 큰 나라를 섬기는 건데 사소주의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기는 거야. 이거 왜 생소해? 선생님 수능 특강에서 가르쳐줬는데 EBS에서 가르쳐줬지. 이제 그러면 사소주의라 그런다. 이 입장은 사소주의인데 국제 원조는 강자의 의무가 아닌 자선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표현 얘들아 O야 X야? 이거 우선 사소주의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건 의무야.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건 강자의 의무야. 따라서 의무가 아니라 여기서 틀렸어. 근데 어렵지. 수특의 197쪽에 있는 표현이야, 얘들아. 강자의 의무다. 괜찮습니까? 너무 어렵지만 나온 건데. 그러니까 출처가 있잖아. 그럼 너희가 오늘 뭐 해야 돼? 수능특강 197쪽 펴봐야지. 알겠죠? 네, 넘어갑니다. 그 페이지에 그 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앞에서 자만하면 안 된다니까. 항상 부족하고 항상 해야 될 게 있어.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This is the last sentence. 네. 19번. 위 입장이 무슨 주의였지? 사소주의. 아이고 12시에 가요. 오늘 사소주의도 배웠네.
나는 너희가 1시간 반의 수업을 다 기억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아. 근데 만약, 물론 다 기억하면 제일 감사하고, 만약 꼭 기억해야 된다면, 해외 원조에 대해서 피터 싱어가 세계 시민주의적 입장인가? 롤스가 Well Ordered Society, 그러니까, 질서정연한 사회를 원한 거. 둘 다 해외 원조를 의무로 본 거. 그 다음에 사소주의 이런 입장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마지막이야. 부유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를 도울 때 품격을 갖춘 나라가 된다. 올해 수특에 아까 같은 페이지야. 여기 197쪽에 펴보면 요 선지가 들어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197쪽 펴봐야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이 되었다.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볼게. 우리 D-20일이 남았어. 이렇게 귀한 시간 선생님 강의 찾으러 와줘서 너무 고맙구나. 이제 1분만 지나면 D-19일로 넘어갈 거야. 남은 기간 동안 너희가 해야 될 건 뭐 해주는 거? 자신을 믿어주는 거. 자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거야.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어온 학생들은 알지? 우리 공부 왜 한다고? 우리 공부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나한테 좋은 걸 주고 싶어서 한다고. 이거 줄일게.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주고 싶어서 한다고. 그래서 너희를 사랑해서 시작한 공부야. 지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 소중한 노력 들이고 있다고 믿었으면 좋겠어. 난 너희가 되게 당당하게 너희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잠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선생님 너무 TV가 재밌어요. 선생님 너무 인터넷이 재밌어요. 이런 학생들 많잖아. 그런데 얘들아, 세상에 정말 내 맘대로 되지 않은 게 너무 많잖아. 근데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공부하고, 얼마큼 공부하고, 유일하게 나의 영역에 남겨져 있는 그런 부분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우리 큰 사람 될 수 없잖아. 내가 내 자신의 영역도 어찌하지 못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내 편이 되고 세상이 어떻게 내게 되겠어? 적어도 내 삶은 컨트롤하면서 살자. 적어도 내 거는 챙기면서 살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은 흘려보내고 누군가 너희를 속상하게 해, 누군가 너를 힘들게 해.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지 마. 다른 사람의 마음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야. 그치?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살자. 선생님도 속상한 일도 많고 상처되는 일이 많아도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순 없어. 모든 제자가 나를 사랑할 순 없겠지.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좋은 강의, 좋은 교재, 좋은 쓴소리로 너희를 만나면서 너희들한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하진 않을 수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 그런 영역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해. 선생님 올해 EBS 6년차였고 내년에 강의를 하게 되면 EBS 7년째 강의를 하게 돼. 근데 EBS에서 만나온 수많은 제자들, 또 EBS를 통해서 맺은 인연들, 너희와 만난 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우리 생활관리에서 선생님 아낌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줬으니 오늘 라이브 클래스에서 들은 거 나와서 문제 풀면서 선생님 얼굴 기억났으면 좋겠어. 와, 정말 지영쌤 강의에서 나온 거 그대로 나왔다. 내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 너네 시험 볼 때 선생님 속상 있게 잘 보라고. 알겠지? 그래서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진짜 니네 시험 보는데 텔레파시 보낸다는 것만 알아도 내가 계속 텔레파시 보낼 테니까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속상해. 우리 어쩌면 이 수능 전에 만남이 마지막일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선생님 강의 찾아와줘서 고맙고 우리 정말 수능 잘 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사실 부담스럽지, 그치? 미안해. 자꾸 부끄러워서. 이름 다 못 불러주고 렉 걸린다 그래서 이름 불러주면 안 된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지영이, 다영이, 승원이, 희양이, 은영이, 성은이, 유은이, 서영이, 재웅이, 지상이, 현우까지만 불러줄게. 시험 잘 보고 렉 걸릴 것 같아서 얘들아 어차피 다 이름 못 불러주니까
아, 헤어지기 아쉬워. 수능 잘 보고 우리 그럼 또 라클 한번 할까? 수능 잘 보고 우리 허심탄회하게 좋은 라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너희 끝까지 응원하는 거 알지? 사랑하는 거 알지? 선생님 남편도 없는데 고백했어. 그러니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구나. 얘들아, 우리 라클 여기서 아쉽지만 끝낼 거고 우리 녹화 종료하겠습니다.